네, 이번에는 생성자에 대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패키지부터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03, 섹션 03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이름은 constructor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패키지는 여전히 ex0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디폴트 constructor입니다. 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거,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성자를 클래스에다 정의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자, 그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컴파일러가 추가해주는 컴파일러가 자동 추가해주는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컴파일러가 추가를 해주도록 만들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의 클래스만 제가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클래스 A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int m이라고 하는 것과 wor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는 멤버가 2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필드, 하나는 메서드입니다. 자, 그 메서드에서는 그냥 필드 값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필드는 초기화된 적이 없으니까 강제 초기화가 될 거고요. 흰 메모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int 값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 값은 이 work이 출력이 되게 되면 0이 나올 겁니다. 자,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거고요. 똑같이 만들 거고요. 자, int m이라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인데 입력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입니다. 자, 이런 생성자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본 생성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근데 그 기본 생성자를 내가 직접 만든 겁니다. 여기 B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요. 자, 이제 C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라고 하는 클래스도 내부적으로는 다 동일한데요. 필드와 메서드는 동일한데 내가 여기다가 C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 때 일단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클래스랑 이름 똑같죠? AA, B, B, C, C 다 똑같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고 int 값을 받는 생성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nt 값 하나를 받아가지고요. 그 생성자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m은 a,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a 값을 누구한테 집어넣냐면 m한테 집어넣었어요. m이 뭔데? 필드 값이죠. 그래서 생성자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성자의 기본 기능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객체 생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필드 초기화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거나 필드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하는데 우선 필드를 초기화했죠. 그럼 만약에 생성자로 생성할 때 넘겨준 A 값에 가지고 M 값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실제로는 넘어온 값이죠. 생성자로 넘어온 값으로 M 값이 초기화돼서 그것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자의 역할은 필드 초기화할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스가 3개가 있죠. 자, 위로 좀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아이고. 자, 다시. 자, 그럼 지금 클래스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생성자가 있죠. 여기도 생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생성자가 없네요.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붕어빵을 찍을 수 없는 붕어빵 기계는 애초에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생성자가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생성자가 붕어빵을 찍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붕어빵 기계,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라고 하는 건 붕어빵을 찍지 못하는 붕어빵 기계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걸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생성자가 추가해주는 걸 일단 내버려 두고 일단 한번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객체 생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에서 3가지의 클래스를 생성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이제 생성할 수가 있겠죠. 보세요. 자, AA는 UA 만들고요. BB는 UB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C는 new C. 자, 이렇게 일단 세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에러가 안 났고, 두 번째 것도 에러가 안 났고, 세 번째 것도 세 번째 거는 에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야 될 게 그거죠. 첫 번째 거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클래스, 참조 변수, 흰 메모리에 집어넣어라, 생성자입니다. 자, 생성자가 호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성자를 호출하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갔더니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오류가 안 났어요.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할까요? B라고 하는 놈은 이 생성자가 호출했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B 생성자가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호출돼서 객체가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 객체가 B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가. 자, 그런데 문제는 A라고 하는 놈은 지금 생성자가 분명히 없는데 이 A라고 하는 놈은 생성자가 호출돼서 갔더니 생성자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안 났어요. 왜 안 났다고요? 자, 컴파일러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생성자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큰 성자가 이렇게 생긴 놈을 집어넣어줍니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나중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슈퍼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걸 알 텐데 일단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생성자입니다. 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기본 생성자입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러가 왜 자동으로 추가해줬다고요? 붕어빵 찍으려고 붕어빵 못 찍는 기계는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가루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A라는 생성자가 호출되는 순간에 객체는 생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가루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실제로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 객체 생성 이후에 해야 할 추가 일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들. 그러니까 실제로 생성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객체 생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성된 객체 이후에 뭐 필드를 초기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생성자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B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줘야 될 생성자를 내가 직접 한 거인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이놈을 써주지 않으나 이렇게 쓰나 결국에는 B라고 하는 기본 생성자 A라고 하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그 위치로 가서 그놈들이 호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객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 작업은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객체만 만들어서 A값, B값에다가 참조 변수를 리턴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메서드를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서드 호출하게 되면 A.work 호출하고 B.work 호출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A.B.work 하게 되면 얘네들이 호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M이라고 하는 값은 초기화된 적이 없으니까 다 0이 출력되겠죠. 이해 가셨죠? 얘도 0이 출력될 거고요. 얘도 0이 출력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C입니다. C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90%가 A는 UA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객체를 만드는 게.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생성자라고 하는 C라고 하는 놈을 호출하러 갔어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생성자는 항상 이렇게 생겨먹은 거냐? 그게 아니란 소리죠. CC는 UC라고 해서 C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러 갔는데 이 C라고 하는 거는 기본 생성자란 말이죠.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예요. 그럼 그런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본 생성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기본 생성자가 아니에요. 입력 매개 변수로 인트 값을 받는 생성자란 말이죠. 기본 생성자는 없어요. 아니 여기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추가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그거는 생성자가 아예 없을 때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왜 만들어준다고요? 붕어빵을 못 만드는 붕어빵 기계는 있으면 안 되니까. 이 C라고 하는 클래스는 붕어빵을 못 만드나요? 기본 생성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만들 뿐이죠. 이 C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컴파일러는 손대면 안 되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긴 당연히 기본 생성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추가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딱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매개 변수를 넘겨줄 때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CC는 UC 하고 나서 매개 변수로 무언가를 넘겨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 여기 a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a 값이 어디로 갑니까? m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를 만드는 뱃속에 m이 있을 텐데 그 m 값에다가 a로 넘겨받은 값을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m은 뭐로 초기화 돼요? 3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c.work 하고 나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게 되면 m 값이 출력이 될 텐데 이 m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m은 이미 3으로 초기화된 결과가 들어갈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 자, 이렇게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003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디폴트 생성자에서 언제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는지 그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본 생성자로 컴파일러가 추가해주는 생성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 괄호 안에 텅텅 빈 거. 자,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가 아닌 생성자는 결국 생성자라고 하는 게 객체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자의 모양에 따라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얘네 둘은 기본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했고, 반면에 C라고 하는 것은 인트 값을 넘겨주면서 객체를 생성한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성자의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서버 패키지 이름은 EX02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성자 오버로딩이에요. constructor overloading. 여러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 배우신 적 있으시죠? 자,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게 뭐죠? 메서드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시그너처라고 하는 것은 입력 매개 변수의 타입이죠. 시그너처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메서드로 컴파일러가 인식한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생성자도요,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생성자를 여러 개 존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클래스 A라고 일단 만들어 놓고요. 일단 생성자는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라고 일단 고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스템.out 프린트 라인 여기는 첫 번째 생성자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생성자. 자, 이번에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두 개의 생성자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는 int A를 받는 거. int 값 매개 변수 하나를 받는 거. 또 하나는 int 값을 두 개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블을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성자를 지금 3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자, 그럼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는 생성자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3개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생성자 오버로딩이죠.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생성자라고 인식해요. 매개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그너처가 다른 겁니다. 물론 메서드는 아니지만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라고 하는 게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성자가 3개입니다. 그러면 객체 만드는 방법이 몇 개란 소리입니까? 3개란 소리입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예제를 보도록 할까요? 생성자가 다르면, 얘는 생성자가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입니다. 얘는 기본 생성자예요. 생성자의 모양이 다르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생성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3가지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생성자 하나당 하나씩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객체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3가지 생성자를 이용한 객체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AA는 A1이라고 할까요? new A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기본 생성자로도 만들 수가 있고, AA2는 new A 하고 나서 3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입력으로 int 값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세 번째 생성자 갖고 만들어 볼까요? new A 하고 나서요. 이번에는 뭐 3,5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입력 매개 변수로 int 값 2개를 받는 생성자가 호출될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세 번째 거는 얘가 호출돼서 생성자를 만들 거고, 두 번째 거는 이놈이 호출될 거고,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돼서 객체를 만들 거란 말이죠. 지금 다 서로 다른 생성자로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그러면 생성자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물들은 객체가 생성된 다음에 추가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객체 생성하고 나서 화면에다 무언가를 출력하겠네요. 각각.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됐으니까 여기는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될 거고 세 번째 생성자가 그대로 호출될 겁니다.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쓸게요. 자,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떤 생성자가 호출됐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소리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 갖고 어떤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메서드 오버로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요. 디스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 텐데 새로운 패키지로 시작을 할게요. 섹션 04라고 할 거고요. 디스 키워드입니다. 서버 패키지는 역시 EX01부터 시작할 거고요. 디스 키워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디스 키워드. 자, 언더바 1로 할게요. 언더바 1과 언더바 2 두 개의 예제를 짤 겁니다. 디스 키워드에서는.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에다 일단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디스 키워드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필드 또는 메서드에다가요. 필드 메서드에 붙는 묵시적 디스 키워드. 묵시적 디스 키워드보다는 자동으로 붙는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자동으로 붙는 디스 키워드.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필드랑 메서드 앞에 붙는 겁니다. 필드와 메서드 앞에 붙는. 언제? 클래스 내부에서. 지금 점점 길어지네.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와 메서드 앞에는요, 디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동으로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클래스 A라고 일단은 클래스를 하나 선언할 거고요. 필드를 일단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과 N이라고 필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it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고요. 여기서 int a라고 하는 것과 int b라고 하는 입력 매개 변수를 받아다가 m이라고 하는 값에다가는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값에는 b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매개 변수를 넘어온 값에다가 필드랑 메서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void work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init 메서드로 2,3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init라고 하는 메서드가 세팅하는 메서드인데, 다시 말해서 a랑 b를 받아다가 m과 n을 세팅하는 메서드인데, work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도 init 메서드 2,3이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자기가 집어넣어서 호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메서드 내부에서 호출이랑 외부에서 호출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한 게, 이론은 시간에도 설명했었지만 좀 궁금해 하셔야 될 게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m이라고 하는 것과 n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죠. init라고 하는 것과 work이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빨간색 줄로 쓴 이 네 가지는요, 클래스 A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모든 멤버는 어디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객체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멤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 뱃속에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그게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지네들이 멤버라고 한다면 내가 슈크림을 먹고 싶으면 붕어빵에서 먹어야지 붕어빵 기계에서 빼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지금 필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드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는 대입하거나 값을 읽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건데 메서드를 호출하던 필드에다 값을 넣거나 꺼내던 바꿔 얘기하면 멤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 뱃속의 걸 사용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서드 내부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그냥 메서드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고만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내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은 절대 진리는 객체 뱃속에 있는 필드와 객체 뱃속에 있는 메서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클래스 뱃속에 있는 init와 클래스 뱃속에 있는 필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거는 왜 가능했었는데?
이건 지금 그냥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필드도 그냥 그대로 값을 집어넣고 메서드도 그냥 그대로 불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을 할 때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와 메서드 앞에 이놈들을 사용할 때는요. 자동으로 디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붙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m이라고 하는 것과 n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 앞에 실제로는 객체.m 마찬가지로 객체.n이라고 붙는 거고요. 지금 웍을 정의할 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서드를 활용할 때, 다시 말해서 멤버를 사용할 때는요. 객체.이라고 하는 여기 앞에 부분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객체 만들어가지고 객체.점 이렇게 외부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자동으로 붙는다고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냥 가져다 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내가 안 써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여주고요. 그 객체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디스입니다. 디스의 의미는 내가 속한, 이 클래스가 속한 클래스의 이름, 자기가 속한 클래스의 객체를 디스라고 해요. 이 디스가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져서 내부에 이미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A는 UA라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디스 이미 만들어진 걸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뱃속에서 자기를 만들기가 이상하잖아요. 뭐 스태틱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아무튼 지금 얘기는 못 알아들 겁니다. 스태틱 안에서 객체를 만든다 이런 걸 못 알아듣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내가 객체를 사용하고자 A 객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A 뱃속에서 A 객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 이미 만들어서 컴파일러가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디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객체.m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뭐가 붙는 거냐면 dis.m 그리고 여기에 dis.n이라고 붙는 거고요. dis.init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아, 그러면 객체 내부든 외부든 멤버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객체가 붙어야 된다. 단, 클래스 내부에서는 내가 클래스 내부에서 A 객체를 또 만들 수가 없으니 클래스 A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제공되는 디스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디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안 써주면 어차피 컴파일러가 붙여줄 테니까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실행된 건 이거죠. 실제 실행된 건 이거고요. 여기서 실제 실행된 건 dis.init. 자, 2,3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필드와 메서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자, int c는 c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c는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dis.이 붙어요? 당연히 안 붙습니다. 디스라고 하는 건 객체라면서요. 객체 배 속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멤버만 들어갈 수 있어요. M과 work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필드 메서드. 당연히 여기 C 앞에는 디스가 붙지 않겠죠. 지역 변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놈 앞에 디스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냥 객체 생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따지자면 요게 샵 1번 클래스의 정의죠. 클래스의 정의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냥 했던 대로 클래스 객체 생성. 자, AA는 new A라고 하고요. 자, 이제 메서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활용이라고 해도 되고 메서드 호출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호출만 할게요. 호출. 메서드 필드 값 활용. 자, 메서드랑 필드 값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는 호출하고 필드 값은 값을 대입하거나 출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A를 만들었으니까 A.work 하게 되면 init 2,3이라고 하는 놈이 출력될 거고, 그럼 얘가 출력될 테니까 실제로 2,3이라고 하는 놈이 2는 A에 들어갈 거고 3은 B에 들어갈 거고, 그게 호출되니까 2와 3이 각각 M과 N에 들어갈 거고요. M과 N에 들어가니까 그놈을 그대로 그냥 호출하게 되면 2와 3이 차례대로 나오겠네요. 시스템에서 아웃점 프린트 라인 M 출력해 볼 거고요. N 출력해 볼 겁니다. 그럼 결과는 당연히 첫 번째 거는 2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건 3이 나올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A.N 해야 되겠죠? A.N. 자, 그러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단 실행을 먼저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면 2,3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클래스랑 다른 또 별도의 클래스 외부에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들을 사용할 때는 객체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객체 백 속에서 점 찍은 다음에 필드 메서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 그런데 클래스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M과 N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바로 사용한 적은 없고요. 앞에 뭐가 붙는다고 자동으로 디스점이라고 하는 이 A의 객체 뱃속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어 왔던 거다. 다만 디스점이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들이 멤버 앞에다가 디스점을 붙여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붙여준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디스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EX02번이라고 만들 거고요. 이름은 똑같이 디스 키워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2라고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할 거고요.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여기 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삭제하고요. 요 놈만 살려도록 하겠습니다. 다 삭제하고요. 자, 요 부분도 삭제하고 요 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M이라고 하는 것과 N이라고 하는 필드 두 개가 있고요. ini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예제랑 똑같은 거죠. 오히려 앞에 예제보다 좀 간단한 예제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제가 뭐만 바꿀 거냐면 여기도 M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도 N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필드랑 메서드랑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는 M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N이라고 쓸 겁니다.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init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M을 넘겨받은 다음에 그 M 값을 필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거고요. N 값을 넘겨받은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N이라고 하는 필드 N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한번 이건 샵 1번입니다. 필드명과 지역변수가 같은 경우에요. 필드명과 지역변수명이 같은 경우. 자, 그런데 this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M과 N이라고 하는 놈의 필드명이랑 예를 들면 지역변수일 거 아니에요? 지역변수가 이름이 똑같아요.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결과적으로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UA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A.init 그리고 2,3이라고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값에다가는 2 집어넣고 두 번째 값에다가는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M 값에는 2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 M 값에는 3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값을 나는 필드 값에다가 각각 집어넣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A 뱃속에 있는 필드 값. 자, 마찬가지로 A 뱃속에 있는 N 필드 값. 자,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자, 이거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조금만 찾아보시고. 네. 결과값 찾으셨나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둘 다 0이 나왔어요. 둘 다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필드 값은 한 번도 건드려진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초기 값이 0이니까요. 자, 보세요. 왜 0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기 M과 N이라고 하는 놈은 필드죠. 잘 보셔야 돼요. 이 M과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선언됐나요?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됐죠. 이 필드는 언제 사라지냐면 클래스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 살아있습니다. 왜냐면 클래스 중괄호가 닫혀야지 사라지니까. 반면에 이 M과 이 N이라고 하는 놈은 이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공통적으로 여기 공간 안에서는 이 공간 안에서는 빨간색도 사용할 수 있고 파란색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바꿔 얘기하면 지역 변수 M과 N도 사용할 수 있고 필드 M과 N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M이라고 하는 놈은 지역 변수 M일까요? 아니면 저기는 필드 M일까요? 당연히 지역 변수 M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M은 여러분들 원하기로는 이 M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EM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공간에 내가 동일한 M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EM도 사용할 수 있고 EM도 사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까운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왼쪽도 오른쪽도 EM입니다. 결국에는 이 코드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이 코드의 의미가 뭐냐면요. 동일한 M,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똑같이 자기가 자기 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끝입니다. EM 값은 한 번도 건드려진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마찬가지죠. n이라고 쓰게 되면 en과 en이라고 하는 놈은 자기가 자기한테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지역 변수라고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역 변수 앞에 디스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죠. 객체 뱃속에 있는 것들만 디스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컴파일러가 디스를 다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니까 디스를 당연히 안 붙여줄 거고요. 결국엔 지역 변수에다 지역 변수를 집어넣어주다 보니까 이 m과 m은 한 번도 건드려진 적이 없고, 그럼 결국엔 초기화 자체도 안 됐을 테니까 강제 초기화 값인 0이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이클립스에서 색깔만 보셔도요, 여기 있는 색깔, 그 색깔 아까 뒷부분에서 말씀드린다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색깔 보시면 이 색깔, 이 색깔 똑같죠? 지금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는 m과 n이라고 하는 놈은 다 지역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죠? 오른쪽에 거는 얘였으면 좋겠고, 왼쪽에 거는 필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오른쪽의 값을 필드에다가 집어넣는 초기화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왼쪽의 거는 얘였으면 좋겠고, 오른쪽의 거는, 그러니까 왼쪽의 건 필드였고, 오른쪽의 거는 이 지역 변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클래스 하나 더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고요. 이번엔 B라고 만들겠습니다. 다 똑같이 만들 건데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컴파일러가 왜 여기 앞에다가 디스를 붙여주지 않았죠?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지역 변수라고 봤기 때문에 붙여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왼쪽에 건 필드 m이길 원하는 거고, 오른쪽에 건 지역 변수 m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에 건 필드 m이길 원하면 여기 앞에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명시적으로 디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그렇게 되면 얘는 명시적으로, 야, 이 m은 어떤 m이냐면, 객체 뱃속에 있는 m이야. 아까 얘기하면 객체 뱃속에는 필드밖에 안 들어가니까 필드 m이야. 라고 쓰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his m, n 이렇게 쓰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m과 n에다가 넣어주는 값이 필드 값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밑으로 추가해서 한번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게 만들 거고요. 이번엔 B라고 만들게요. B는 new B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고요. 필드명이나 지역 변수가 똑같은 건데 this 키워드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얘네 그냥 이 경우에는 지역 변수라고 다 인식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추가해 주지 않아요. 자, 여기 b.init라고 하는 놈을 쓸 거고요. 여기도 b.m과 b.n이라고 하는 놈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2와 3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줬으니까 실제 필드 값이 2와 3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 그러면 2와 3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this의 의미 아시겠나요?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원래 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앞에 예제처럼 필드 이름이 m과 n이면 여기 지역 변수의 이름은 a랑 b로 집어넣게 되면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m과 n은 필드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디스가 붙을 거고, a와 b는 지역 변수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붙을 거고, 이렇게 되면 훨씬 편할 텐데 굳이 필드랑 지역 변수 이름을 똑같게 만들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죠. 자바 API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필드 이름과 지역 변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this라고 하는 것을 붙여줘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고요. 이걸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this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동영상이 좀 길어져서 this 메서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